1959년 2월 소련 우랄 산맥 북부. 기록은 한 줄에서 시작한다. 텐트가 안쪽에서 찢겨 있었다. 누군가가 나가려고 찢은 흔적이었다. 출입구는 그대로였다. 그런데 천은 칼로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그들은 총 9명이었는데 젊었고 훈련돼 있었고 겨울산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산행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다. 오히려 증명에 가까웠다. 당시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겨울 횡단 코스. 그들은 장비를 챙겼고 식량을 챙겼고 기록을 남겼다. 사진을 찍고 일지를 쓰고 농담을 적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어느 순간 끊긴다. 2월 1일 그들은 산 위쪽으로 올라간다. 바람은 강해지고 시야는 흐려진다. 하얀 지평선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운다. 이런 날씨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길을 잃는 게 아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그날 그들은 결정을 했다. 조금 더 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자. 그들이 텐트를 친 곳은 숲이 아니었다.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는 자리도 아니었다. 경사진 설면,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는 곳,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밤. 이 선택은 이상해 보인다. 하지만 산에서는 가끔 이런 선택이 나온다. 내려가면 길을 잃는다. 올라가면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중간에서 멈춘다. 그리고 그 멈춤이 어떤 밤을 만든다. 텐트는 세워졌고 안에서는 숨소리와 젖은 장갑 냄새가 났을 것이다. 눈,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여기서 이상해진다. 그날 밤 어느 시점에 그들은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왜냐하면 텐트는 밖에서 찢긴 게 아니었다. 안쪽에서 찢겼다. 그건 탈출이다. 출입구로 나갈 시간이 없었다. 아니, 출입구로 나가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칼로 천을 갈랐다. 그리고 뛰어나갔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어떤 이는 맨발이 가까운 상태로. 이건 훈련된 등반가의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공백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백이 남는다. 발자국이 있었다. 뛰어간 흔적이 아니다. 걸어간 흔적이었다고 한다. 줄지어 아래로. 공황 상태에서 뛰지 않고 걷는다. 이것도 이상하다. 하지만 공황은 꼭 소리를 내지 않는다. 공황은 때로 조용하다. 조용히 규칙만 남긴다. 텐트로 절대 돌아가지 마라. 그들은 숲 쪽으로 내려간다. 거기에는 나무가 있고 바람이 덜하고 불을 피울 수 있다. 실제로 숲 근처에서 불의 흔적이 발견된다.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고 누군가는 위로 흘러간 흔적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날 밤 그들은 아마 살아남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작업을 했을 것이다. 불을 만들고 서로의 손을 확인하고 젖은 옷을 말리고 그리고 누가 텐트로 갈 것인가를 정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기록을 이어붙이는 일이다. 몇 명은 텐트 방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중간에서 쓰러진다. 저체온은 사람이 포기해서 오는 게 아니다. 저체온은 사람이 평소처럼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손가락이 먼저 망가지고 말이 느려지고 결정이 늦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엔 괜찮다는 착각이 온다. 그들은 그 착각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더 아래 계곡 쪽. 몇 명은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된다. 눈 아래에서 묻힌 상태로 시간이 지난 뒤.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더 기괴해진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골절을 가지고 있었다. 갈비뼈 그리고 두개골. 그런데 외부 공격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다. 짐승의 발톱도 아니고 사람의 폭행도 아닌 것 같은 손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수십 년 동안 말을 붙이기 시작한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이 선택을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가설을 꺼낸다. 중요한 건 레드북에서의 가설은 내 상상이 아니라는 거다. 가설은 사람들이 실제로 해온 설명들의 목록이다. 첫 번째, 눈사태. 이 가설은 오래됐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 쪽에서 자연적 원인을 언급한 기록도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텐트가 그대로였는데 무슨 눈사태냐. 그런데 눈사태는 항상 우리가 아는 형태로만 오지 않는다.
큰 눈사태가 아니라 늦게 무너지는 얇은 슬랩. 바람이 눈을 쌓고 눈 아래 약한 층이 생기고 그 위에 단단한 판이 얹히고 바람이 밤새 눈을 몰아붙인다. 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붙는다. 텐트 위쪽 보이지 않는 곳에 무게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가 한번 텐트를 눌렀다. 그들은 이미 한번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다음을 기다리지 않았다. 다시 눌리기 전에 나가야 했다. 그래서 급히 천을 찢는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가설이 행동과 닮아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다만 이것도 완벽한 결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밤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 결론은 아직 이르다. 두 번째, 군사 실험 혹은 비밀작전. 이 가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1950년도부터 60년대 소련, 폐쇄된 지역,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그리고 그 시절 보지 못한 것보다 말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았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그날 밤 산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는 소리나 빛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이 가설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림은 이렇다. 소리는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몸은 공격받은 것처럼 반응한다. 공포가 아니라 경보처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나가야 한다. 그 판단이 먼저 온다. 그래서 출입구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천을 찢는다. 여기까지는 그날 밤의 행동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록은 그 다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외부로부터 직접 공격당했다는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가설은 매혹적이지만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가설이 남기는 건 결론이 아니라 가능성의 경계선이다.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그 이상은 기록이 없다. 세 번째, 바람. 이 가설은 의외로 현대적이다. 산에서는 바람이 날씨가 아니라 사건이 된다. 특정 지형에서 바람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몸을 흔든다. 강풍, 압력,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 어떤 설명은 저주파 같은 단어로 포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핵심은 단어가 아니다. 핵심은 반응이다. 텐트가 흔들린다. 소리가 아니라 압력이 사람을 흔든다. 안에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버티면 안 된다. 그 판단은 살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들이 마주한 건 무언가가 아니었다. 판단이 무너질 만큼 위험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이름을 붙이려고 한다. 어떤 이는 괴물을 말하고 어떤 이는 영웅적인 희생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건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그날 밤 그들은 누군가와 싸운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것도 아니다. 그건 판단의 붕괴다. 그들은 동시에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들을 텐트 밖으로 밀어냈다. 신발, 외투, 그리고 차갑게 식은 체온. 남아있는 건 흔적뿐이었다. 디아틀로프 패스 사건은 괴물의 기록도 영웅의 기록도 아니다. 공포 앞에서 무너진 인간의 판단이 남긴 흔적이다. 그리고 기록은 오늘도 같은 질문만 남긴다. 도대체 왜 그 순간에 그런 판단을 했을까? 기록은 여기서 끊긴다. 미스터리 그린북 다큐멘터리 레드북